테니스 지식공감 채널 키키올릭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현상, 피노미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명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알카라스와 2위 야닉 시너의 현대카드 슈퍼매치 14탄, 가장 싼 가격의 표가 27만 5천 원, 최고가는 350만 원이고 중간 가격의 표값이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오픈되자마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자, 왜 한국 테니스 팬들은 야닉 시너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방한 경기에 이렇게 열광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시너와 알카라스의 맞대결이 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들끓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요. 국내 테니스계에도 글로벌 스타 열풍이 인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한솔 코리아 오픈에서 당시 17살의 윈블던을 제패해 신드롬을 일으킨 마리아 샤라포바가 방한을 했고, 2006년에는 남자 테니스 당시 원투펀치였던 페더러와 나달이 슈퍼매치를 벌인 데 이어서 이듬해 놀랍게도 은퇴한 전설 피트 샘프러스와 로저 페더러의 이른바 신구 황제 대결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고가 티켓이 매진되는 사회 현상은 없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형 관전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자, K-팝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그 K-컬처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문화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고 비싼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테니스 관전 문화가 선진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내 테니스 팬들은요, 글로벌 테니스 스타, 특히 남자 테니스 선수들의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우리가 딱 한 번 개최했던 ATP 250 시리즈의 탑 10급 선수들이 방한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자, 무엇보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남자 테니스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이 트리오가 활약을 하면서 이런 갈증은 더 커져만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시너 알카라스가 이제 그 갈증을 풀어주는 글로벌 테니스 홍보대사가 된 셈인데요. 자, 그럼 알카라스와 시너의 대결이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끄는 걸까요? 단순히 세계 랭킹 1, 2위의 대결이 주는 상징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들의 라이벌리가 페나조, 빅3의 뒤를 이을 뿐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레거시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 세계 1위 알카라스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라는 수식어를 받고 있는 선수죠. 스페인 출신의 알카라스는 2022년 US 오픈에서 20살의 어린 나이에 우승을 차지하고 최연소 세계 랭킹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야닉 시너는 사실 또래보다 테니스에 좀 늦게 뛰어든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14살 이전까지 이탈리아의 주니어 스키 선수로 주로 활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진로를 테니스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시너는 알카라스처럼 10대 후반에 완전 포텐이 터진 경우는 아니었고요.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23살부터 세계 탑 테니스 선수가 됐습니다. 자, 이들의 맞대결은 150년 역사의 근현대 테니스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빠르고 파워 넘치면서 흥미로운 명승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2년 US 오픈 8강전이 그 시작점이었는데요. 당시 5시간 15분 풀세트 접전이었고 경기가 끝난 시간이 새벽 2시 50분으로 US 오픈 역사상 가장 늦게까지 경기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경기를 시발점으로 시너와 알카라스는 맞붙을 때마다 짜릿한 클래식 명승부를 선사를 했는데요.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지난해 5월 프랑스 오픈 결승전입니다. 5시간 30분 넘게 걸린 5세트 경기로 알카라스가 먼저 2세트를 내주고 리버스 스윕 역전 우승을 했는데요. 이 두 선수의 높은 수준의 경기력, 엎치락 뒤치락하는 드라마적 요소가 합해져서 2008년 페더러 나달의 윈블던 결승전, 그리고 2012년 조코비치 나달의 호주 오픈과 더불어 21세기 최고 명승부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시너와 알카라스는 16번 대결에서 10승 6패로 알카라스가 다소 앞서 있습니다. 아직 이들이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라이벌전이 펼쳐질지 가늠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이미 테니스 역사에 손꼽히는 라이벌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이죠. 자, 알카라스와 시너는 2025년 메이저 대회 3연속 결승에서 격돌을 했는데요. 남자 테니스 역사상 오픈 시대 이후로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또 이 두 명이 최근 2년간 메이저 대회 8번 가운데 4번씩 정확하게 양분을 했습니다. 그것도 2년 연속입니다. 이 역시 남자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가 없고, 이렇게 세계 1, 2위가 테니스 시즌을 양쪽으로 다 가져간 경우는 1970년대와 80년대 여자 테니스 나브라틸로바와 크리스 에버트 라이벌리 정도만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이것도 당시 라이벌리는 나브라틸로바 쪽으로 승부의 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던 때였고요. 알카라스와 시너처럼 매 대회 승패를 주고받는 팽팽한 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카라스와 시너의 라이벌리는 아직 기간이 충분히 길진 않지만 대단히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너 알카라스 라이벌 구도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앞 세대 빅3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약간 유치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있죠. 시너랑 알카라스가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보다 테니스를 더 잘 쳐? 테니스는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한 해 한 해 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게 느껴지지만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 지금의 테니스는 더욱더 파워풀하고 속도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30년 전 세계 최고였던 피트 샘프러스의 서브앤 발리가 지금 시대에 조코비치나 야닉 시너, 알카라스의 리턴을 감당할 수 있을까란 물음에 저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놓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테니스 실력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들이 분명 앞 세대들보다 앞서는 건 포핸드와 백핸드의 스트로크 파워와 속도일 겁니다. 자, 페더러 시대 때만 하더라도 공격은 포핸드, 백핸드는 수비가 주 역할이었습니다. 시너는 이 관념을 완전히 바꿔놨죠. 포핸드, 백핸드 양쪽에서 엄청난 파워의 공격성 스트로크를 때려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요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요. 과거보다 기술 발전이 살짝 정체된 부분도 있다. 그것이 바로 네트 플레이, 발리일 것입니다. 자, 코트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랐던 80년대, 90년대 선수들은 발리가 주 무기였고 그것을 더 날카롭게 다듬었지만 요즘 선수들은 베이스라인 스트로크 랠리 대결이 주무기이기 때문에 알카라스와 시너의 발리 실력은 과거 로저 페더러의 발리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테니스는 베이스라인 랠리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랠리의 파워와 속도에서 이전 세대보다 일취월장한 시너와 알카라스를 빅3가 감당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자, 빅3 가운데 유일하게 현역인 조코비치가 최근 2년 동안 이 시너와 알카라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 더 잘 치냐를 비교하는 건 약간 난센스죠. 하지만 이 둘의 업적 성취를 빅3에 비교 대입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5년 이상 남자 테니스 최고봉에서 놀 수만 있다면 산술적으로 빅3가 쌓은 레거시를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과의 비교는 그들이 야닉 시너 혹은 알카라스의 나이대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느냐를 보면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시너는 24살인 현재 4개의 메이저 우승, 5번의 마스터스 시리즈 우승과 ATP 파이널스를 2번 제패했습니다. 24살 때 빅3는 어땠느냐? 페더러는 메이저 8회 우승, 나달은 6회 우승으로 시너보다 위지만 정작 이 부문 역대 최고 보유자인 조코비치는 25살 생일 전까지 그랜드슬램 2회 우승 정도였습니다. 알카라스는 현재 22살인데요. 벌써 메이저 대회를 6번 우승하고 연말 세계 랭킹 1위도 2차례 달성을 했습니다. 빅3의 22살 시절과 비교해 볼까요? 페더러는 메이저 대회 3번 우승에 그쳤고요. 19살 때부터 프랑스 오픈 정상에 오른 나달은 6번, 노박 조코비치는 22살까지 메이저 우승이 딱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자, 물론 시너 알카라스가 빅3처럼 비정상적으로 커리어를 길게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순 비교가 무리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5년 전만 하더라도 테니스 선수 은퇴 평균 연령이 30세였다면 지금은 35세 정도가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빅3가 세운 이 비정상이란 기준점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어쩌면 우리는 빅3의 온갖 대기록들을 뛰어넘는 차세대 슈퍼스타들의 테니스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들을 넘는 걸 목표로 설정한 제3의 인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저는 시너와 알카라스 두 명이 쌍벽을 이루는 지금 테니스는 초한지, 페나조 빅3가 경쟁한 시대는 삼국지에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자, 역발산 기계세의 영웅 항우와 부드러운 리더십의 유방의 대결은 어르신들이 즐기는 장기판의 초나라 한나라 대결로 표현될 만큼 양강 시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초한지가 재밌습니까? 삼국지가 재밌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위촉오, 세 나라가 한솥밥처럼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삼국지를 더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시더 알카라스를 위협할 수 있는 제3세력의 등장을 환영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항우와 유방은 각자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이들 가운데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할지 지켜보는 것보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없을 것입니다. 테니스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시너와 알카라스의 라이벌전 최고 정점을 찍어가고 있는 2026년 첫 포문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게 되니 이 얼마나 즐겁고 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